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어, 이번 주도, 시황을 한번 보고, 다음 주 대비를 또 해야겠죠? 지금, 이제 일요일, 그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한번, 다음 주 전략을, 그리고 이번 주에 잘 대응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올렸던 시황에서 보면 핵심은 5월달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4월 말이잖아. 이제 말로 접어들었잖아. 20일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말로 갈수록은 현금 비중 올라갈 때마다 늘리고, 내려오면은 겁먹지 말자 그랬어요. 겁먹지 말자. 오히려 5월 달에도, 4월 말도 당연하지만 5월 달에 음봉을 줘도 기회다. 그죠? 기회다라고 설명드렸잖아. 그 이유는 5일선이 외봉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이 상태였잖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은 늘리되 내려온다고 해도 속된 말로 털리지 말고 오히려 현금 비중 만든 걸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더 사야 된다. 그 전주에는 이제 20일만 보고 가면 된다. 20일만 고 20일을 이탈하고 20일선이 꺾이는 모습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4월달에 전고점 여기를 넘겨주는 게 일단 제일 좋다. 그쵸? 20일을 내려오더라도 20일이 꺾이더라도 전고점을 넘겨주고 내려오면 참 좋겠다. 근데 안 내려오는 게 더 좋죠. 근데 20일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요. 오히려 적극 매수였어. 그래서 저도 종목은 대응이 종목별로 업종별로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수 관련 ETF를 좀 많이 샀어요. 생각보다 밑에다가 그냥 툭툭툭 걸어놓으니까 쭉 사지더라고. 그지? 반등 줄 때는 좀 비중 줄이고 너무 많아지면 뭐 그런 관점은 똑같아. 또 올라가면요. 비중은 좀 줄이되 큰 줄기는 언제까지? 그 전주에는 날짜까지 말씀드렸어. 날짜는 아니어도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느냐? 8월 셋째 주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 셋째 주에 고점이 나올 거다. 고점이 나올 수 있다. 일목균형표상 변화일 자체가 8월 셋째 주 정도로 주봉상에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일이 한꺼번에 잡혀 그 주간에. 그래서 좀 큰 가격적인 조정이 큰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는요. 일단 열어두고 보자 위를. 왜? 미국도 좋고, 그죠? 지금 뭐, 빅스 지수나, 그지? 뭐, 전부 다 여건이 다 괜찮다. 그러나, 그때는 기술적으로도 변화일이 나오지만, 그 변화일쯤에 이런 일들도 있다. 그죠?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윗방향을 열어놓고 보는 거고, 눌릴 때는 오히려 마지막이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눌려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5월 달에요. 이거야. 5월 달에 음봉이 나오면 좋은데 음봉이 나오지 않아. 4월 달에 막 흔들어주면서 좀 눌려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시작하잖아. 공매도를 시작하면 오히려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라는 거는 그때 주가의 위치, 상황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고려되는 거지 무조건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상승할 내가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도 얘가 성장성이 있고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앞으로 시장도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거 때리겠어? 실적이 꺾이고 앞으로 하향 산업이야. 그리고 위치도 많이 올라갔어. 이제는 좀
눌리거나 조정도 필요해. 요런 애들을 갖고 공매도를 치겠지. 그쵸? 당연한 거겠죠? 내가 공매도를 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막 죽여가면서까지 여러 종목을 뭐 코스피 200 종목이다.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 안에 여러 종목을 갖다가 막 갖다 때린다?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왜 나오긴 나올 거니까. 그런 종목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오긴 나올 거니까 시장이 충격은 줄 수 있는데 일시적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시작하면서 음봉을 주게 되면 오히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오히려 4월 말에 먼저 눌려버리면 그죠? 오히려 5월달 음봉이 아니라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4월 말 그리고 5월 요때 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야 된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번 주도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20일만 보면 된다. 그리고 5일선이 외봉이니까 내려오면은 매수요. 어차피 또 5일선 위로 올라갈 거 아는데 왜 못 사?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직 4월 좀 남았어요. 전고점 여기를 넘어가 줄지 넘고 20일 내려올지 못 넘는다. 그러면 5월달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요. 꼭 음봉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차트를 한번 볼게요. 미국도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양봉하러 들었다가 음봉으로 내려왔다 양봉하러 들었다가 볼린저 밴드가 계속 수축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수축이 다 끝나가요. 이제 수축이 된 다음에는 볼린저 밴드는 뭘로 가요? 확산으로 가죠. 확산으로 가는데 다음 주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전부 대부분이 실적 발표를 해. 다 걸려 있어요. 뭐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월요일 날 테슬라부터 시작해갖고 다음 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날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이 아마존이 있고요. 하여간 다음 주에 쫙 몰려 있다. 근데 실적들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축했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 위로 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다 시장이 알아. 그래서 미리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어. 우리 시장도 그랬거든.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고 해도요 오히려 밀렸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반응은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위치가요. 요 구간에 추세를 한번 그려보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저점과 저점을 이은 거예요. 13.3도래요. 그러면 저점과 저점 사이에 일단 고점에다가 13.3도 이렇게 이어보자. 그럼 지금 얘가 움직이는 추세가 요런 추세예요. 그죠? 밴드 매매를 할 때는 밴드의 중심부에다가 항상 중간쯤에다가 선을 긋고 봐야 돼.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중간을 못 넘고요. 여기가 깨지면 빠져요. 이 트렌드를 깨진다고 보면 돼. 근데 갔다가 중간을 지지받고 돌파하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수축했다가 이제 확산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때 확산 때 밑으로 확산할지 위로 확산할지는 나도 모른다. 가봐야 알아. 중심선이 위로 가면요 위로 확산이고 확산할 때 중심선이 아래로 꺾이면 밑으로 확산입니다. 나스닥도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61선 위로 올라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61선 밑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밑에 60 밑에서의 저점과 그 이전 60일 밑에 저점을 갖다가 그 저점과 저점을 그냥 선을 거. 일단 선을 거요. 선을 거요. 그럼 7.5도네요. 저점과 저점 기준이 된 점의 고점에 사이의 고점에다가 7.5도로 똑같이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이 트렌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똑같아. 중간쯤에다가 대강 해도 돼요. 그죠? 7.5도, 뭐 대강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위에서 내려왔으면 가야 돼. 여기도 되게 위험했죠. 여기서 죽어버릴 수 있다고. 중간 저항 맞고 밀려버림. 근데 또 올라가는데 중간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돌파하면. 죽으면 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가 돼버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그지? 그래서, 지금은 내려오면서 하되,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주든, 아니면, 또 5일선 지금 여기도 외봉이고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돌파하면 확산이에요, 바로. 이제는 수축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곧 확산이 나온다. 근데 그게 한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와 연관되어 있고, 다음 주에 또 있죠, 이슈가. FOMC 회의. 그죠? 그거 발표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미국 시간이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윗방향을 좀 우린 열어두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기회. 근데 하나 꼬인 거는 수급이에요. 하나. 수급이 안 받쳐주고 있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그랬죠. 실적장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 자,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 가야만 하고 왜냐면 미국이 가고 땡겨주고 우리가 딸려가고요. 손잡고 땡겨주면 딸려가고 어떻게 미국이 가야 돼. 그리고 밑에서 중국은요. 우리가 올라가게끔 받쳐주고 중국이 죽어도 안 돼요. 미국이 가도 중국이 죽어버리면 우리나라는 같이 중국 따라 죽어. 중국은 그냥 혼자 안 죽어. 발 딱 잡고요. 같이 끄집어 땡겨버려. 근데 미국이 위에서 땡겨주다가도 어떻게 해요? 놔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고 국제 정세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지금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한국이 중간에 있고 중국이 제일 밑에 있는데 그 상황이랑 똑같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자, 미국 보세요. 이런 기사 한번 볼게요. 이런 기사 한번. 바이든이 독립기념일까지 코로나 독립을 하겠대. 독립기념일이 언제예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 그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7월 달이야. 그 백신을 다 보급을 해서 집단 면역에 들어가겠다.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되면은 물론 그 전부터도 기대감에 저게 코로나가 되면 건강적인 문제, 팬데믹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그죠? 경제가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기대감에 먼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쫓아갈 것이냐? 거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일단은 백신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백신 수급이 돼서 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잡을 수 있다. 그죠?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러면 제일 먼저 독립한 나라가 있어요. 응. 중국이 했다. 그건 뻥이고. 자, 이스라엘이죠. 엉아들의 나라. 그지? 엉아들의 나라. 이스라엘 10개월 만에 코로나 사망자가 이제 안 났대. 성인 80%가 접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는 노마스크, 마스크를 이제 다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화이자, 모더나 충분하다. 이스라엘은요. 뭐 이거 2차, 3차 뭐 이렇게 요것도 이유가 있어. 여러 번 맞춰야 돼.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춰야 되는데 뭐 음모론적으로 또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뭐 설명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 취소했대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는 근데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뭐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목숨 걸고 맞아야 돼. 아니,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저거 맞고 죽거나 아니면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사지가 마비되거나 어디 병신이 되는데 굳이 백신 걸려 아니 저 코로나 걸려서 죽으나 살겠다고 백신 맞고 죽으나 목숨 걸고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저거밖에 못 구하니까 그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나오면 죄다 기저질환이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본도요. 스가 총리도 요번에 가가지고 중국 완전 버리면서 그죠? 완전히 미국에 이제 줄을 쓰면서 원래도 미국 줄이었지만 한 발 걸쳐 있던 것 같이 빼버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신 받아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 백신 스와프 하겠다. 스와프는 말 그대로 미리 빌려다가 나중에 백신으로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 맞출 것도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지. 니네 줄 게 어딨어. 근데 일본은 줘. 그죠? 우리는 못 주겠대. 왜? 왜 못 주겠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죠? 쿼드에 들어와라. 쿼드에 플러스에 들어와라. 답을 안 해. 그 동북공정이나 계속 정치인들이 막 도와주고 있고, 중국 쪽으로, 지금 뭐 줄을 서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요구사항 반도체가 되겠지. 그쵸? 자, 그랬더니, 미국에서 스와프 안 돼라고 했더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미국 백신 못 준다고 깡패들이다. 그치? 이런 이쁘겠냐고,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그 미래세상에서 얘기했는지, 그냥 일반에서 강의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중국이지만요, 러시아도 같이 때리고 있어요. 같이 때리고 있어. 지금 냉전 시대 때처럼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란 뭐 해갖고 요렇게 모이고 나머지는 서방 세계 또 한 팀을 해가지고 신냉전 시대처럼 이데올로기 시대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선이 짜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디도 그지 발은 물론 무기 체계나 이런 거 보면 미국 쪽에 당연히 발을 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도 친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부 친중 정치인들이 여야 막론하고 있어. 그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그러는 이유는. 그런데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도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정부 미국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이거 도입하는 순간 땡강이야 땡강. 엉아들한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도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우리 시장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선택해서 뽑은 정부인데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요거 보세요. 자, 외교부 공무원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요. 지금 화이자가 3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이자가. 근데 일반인들한텐 주지 않고 있죠. 외교부 공무원만 화이자 접종. 그러니까 이제 뭐 변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시간적 한미 정상회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공무원 89명과 기자단 30명, 뭐 출장단 119명 요 사람들만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 뭐 이런 얘기야. 출국 일정을 고려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는 2차 접종을 완료할 수가 없어 기한 내 접종.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더 많다며. 뭐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유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화이자가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저 화이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요 기사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 장관도 못했고요. 대통령도 못했고, 이거를 혼자, 어, 화이자를 우리나라에 지금 3월 달에 들어오게끔 한 사람이 이재용이요. 이재용이에요. 언제? 기사 읽어볼까요? 정치권과 제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화이자 아시아 담당 실무임원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죠? 화이자 고위 관계자와 협상 창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아시아 지역 판매 담당하는 실무임원과 소득 없는 노이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그죠? 올해 3분기 7월 9월로 예정된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2분기 4월 6월로 당기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총력을 벌였지만 일개 회사 고위 임원들조차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대. 답답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은 화이자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사회이사 명단에 오랜 기간 교류해온 샨타누 나라엔 어도비 회장을 발견하고 나라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나라엔 회장으로부터 백신 총괄 사장을 소개받고 지난해 12월 20일 날 화이자 고위 임원과 박능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림 정은경 질병관리처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대요. 이재용이 자기 인맥으로 다리를 놔서 만나주지도 않던 사람과 화상 회의를 열었는데 화이자가 열었는데 진행되는데 이 부회장의 역할은 협상의 단초를 제공한 데 그치지 않았고 그냥 다리만 놓은 게 아니라 당시 협상 과정에 밝힌 한 인사가 화상회의에서도 처음에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는데 삼성 측에서 잔량이 남지 않는 주사기가 필요하지 않냐는 카드를 던지면서 그죠? 주사기 카드를 던지면서 화이자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갖고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한 거죠. 그 삼성전자가 앞서 뒤에서 풍림 판마텍을 찾아내서 금융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요. LDS 카드가 등장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당초 올 3분기에나 공급을 받을 예정이었던 화이자 백신이 3월부터 땡긴 거야. 오히려 더. 정부에서 땡겨갖고 4월, 6월에 받으려고 했던 걸 삼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3월부터 국내 도입이 되기 시작한 배경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정부 부처 아무도 못하는 거를 이재용이 했지. 그죠? 요걸 하고 깜빵을 갔어. 이재용. 요걸 하고요. 요 작업을 하고 깜빵을 보내버렸어. 왜? 보세요. 12월 22일 날 해가지고 12월 달에 요걸 다 탁 해갖고 받기로 하고 3월 달에 이제 도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리고 1월 달에요. 요 일을 해놓고 1월 달에 사업차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준비하면서 사업 협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물량을 스와프하겠다는 거지. 공유를 논의하러 아랍에미리트에 가려고 했대. 근데 아랍에미리트에 못 가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파기환송심 부회장이 그 자리에서 구속되면서 그냥 바로 깜빵으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 한 번씩 쭉 보시면 돌아가는 게 판이 지금 이렇고 그러니까는 시장 경제가 지금 국제 정치나
대한민국의 정치나 이런 거와 전혀 연관없이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갑니다. 자,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딱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용이 얻어온, 그지? 이렇게 하고 돈 들여서 받아온 화이자 국민들은 왜 안 주고 들어왔는지도 지금 몰라. 기사 제대로 안 찾아보면요. 뭐 뉴스에 나와야지. 자기네들끼리 맞고, 그지?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미국 시장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똑같아. 이거 왜 안 나와? 60이요. 240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골드가 나죠. 자, 골드 나고 올라오죠. 이게 1파. 내려가죠. 조정. 그리고 요거점을 돌파해서 또 가죠. 또 내려오죠. 1, 2, 3, 4, 5파를 향해서 가는 거. 정고점을 넘어야지. 넘지 못하고 내려와도 되긴 한데, 그거보다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직 파동이 남아있다요, 얘도. 당연히 우리가 가려면 미국이 가야 돼. 근데, 얘는요, 파동상으로도 더 남았어. 뭐가? 다우존스, S&P는. 덜 올라갈게. 왜냐면, 60과 240이 골드 났어요. 1,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고점 돌파했어요. 내려오질 않았어. 1, 2, 3이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요,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파동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걱정되는 건, 잘하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와 미국이 디커플링이 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막 요즘에 백신, 러시아 백신, 그 뭐야, 이름. 그죠? 그거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한다고,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텐데,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소리다. 자, 거래소 한번 볼게요. 어찌됐건 21선. 얘도 한번 추세를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리면 지금 60m로 20 데드 크로스 나다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니까 다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60m의 저점과 요 저점 그죠? 60 이전에 60m 저점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딱 그리면 고개를 지지받고 있는 거죠. 그죠? 대강 그릴게요. 12.1 그럼 사이에 고점 12.1 요 정도가 요런 추세로 지금 얘는 움직이고 있다. 그려놓고 보니까 이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이 추세에 하단부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정고점을 넘으면서 넘어갈까. 정고점이라고 해봐야 다 왔어 이제. 그죠? 그 와중에 또 쭉 가냐? 아니 갔다가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 트렌드, 이 하단 추세만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죠?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좀 봐봐요. 추세를 다시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이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빠져.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얘가 어디쯤 가면은 그러면 지지를 받을까 할 때 추세선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였더라고.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그리는 거예요. 고점과 지금 위치에서 고점 6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러면 고점과 고점 그리고 사이에 저점 있죠. 여기다 그냥 그리면 돼. 똑같이 10.0도네. 10.0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오면은 또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치 여기가 지지받으면 리바운딩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요런 식의 추세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면 되고, 코스 닥도 한번 그려볼까요? 62로 올라갔죠? 60 밑에 저점이죠? 62의 고점이죠? 60 밑에 저점이죠? 저점과 저점부터 그려라. 거꾸로 그려볼까요? 얘도 한번. 고점과 고점을 그렸어요. 그치? 그리고 사이 저점이 여기죠? 몇 도인가요, 이게? 8.2도래. 저점과 저점 8.2도래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에 추세를 그리고 사이에 저점에다 그렸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중간에다 선을 그어도 이미 그 위에 올라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만큼 남은 거고요. 그치? 상단까지 갈라 그러면.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 들어오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가 수축 들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야? 중심선을 향해서 상한선은 내려오고 하한선은 올라오면서 모여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캔들은요,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중심선을 향해서 만나니까 캔들은 중심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열어둬야 돼. 열어둬야 돼. 그치?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면 좀 편하죠. 그래서 요거는 추세선 그리기는 꼭 공부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다 설명드린 건데 변한 게 없어. 시황 자체가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대응의 영역인 거지, 지금은. 그죠?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다. 8월 셋째 주. 셋째 주 해봐야 월, 화, 수, 목, 금. 그죠? 그때 가면 정확한 날짜까지 나오겠지만, 월요일날 딱 고점을 찍어서 월요일날 캔들이 생기면 화요일날 월요일보다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일 수 있어. 근데 고점이 낮아지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이 5일 중에서 4일이네. 월요일 빼니까. 월요일은 기준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고점이 낮아졌다? 그러면 여기 고점 찍은 이 날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가 아니라, 그치? 그 다음에요. 이때 만약에 고점을 찍어서 그때 뭐가 나와? 무슨 얘기가 나와요? 7월 달에 미국이 7월 아까 4일인가요? 독립기념일. 그날 맞춰서 우리 코로나 독립. 그죠? 그 다음에 7월 말로 가서 그 앞에 영상들 보시면 있어요. 일본이 뭐해? 올림픽. 그게 올림픽을 하던 안 하던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래서 지금 스가가 막 움직이면서 백신 달라 그런 거지. 그래? 백신 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 오케이 해서 중국 깐 거죠. 일본이. 그래서 백신 얻어온 거죠. 왜? 올림픽 하려고. 올림픽 하겠다잖아. 근데 해도 우리도 참석 안 될 수도 있어. 왜? 우리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요,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 백신이? 출입증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해외로 들어가고 하는 게. 반쪽짜리가 되던 반쪽도 안 되는 게 되던 일본이 올림픽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그래서 올림픽을 못 하게 된다. 하게 되면요, 더 쉬워져요. 동계올림픽, 야 중국 니네도 안 되겠어. 이 상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내년에 중국도 앞에 지난주, 지지난주 영상에도 다 있지만 시진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랬잖아. 내년에 행사들이 많아. 그리고 이미 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미국도 준비가 되죠. 코로나 문제에서. 그죠? 일본 화계 올림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동계 올림픽을 까기 시작할 거라고.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던 반쪽짜리가 되던 중국의 2월 달에 있는 동계 올림픽을 까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기가 딱 보면 어디 8월 셋째 주 기술적으로 변곡이 나오는 딱 그 자리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게 봐. 시진핑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 내년에 당대회 때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면요. 중국 빼놓고 뭐 러시아, 북한, 뭐 이란 요렇게 네 나라 빼놓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 외톨이가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거 좀 희한하죠. 한국이 어떻게 스탠스를 가지느냐. 근데 한국도 어차피 지금 군대 장비 체제나 무기 체제가 미국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그저 안보적인 것도 그렇고 중국과 같이 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확실한 스탠스를 서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도 얻어터지고 중국한테도 얻어터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요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큰 그림에 보면 한국은 요렇게 중간 입장에서요. 이거 미래생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중국과 또 친하게 지내야 되고 러시아와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왜? 미국과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다리 과정을 한국이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게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반도체고 뭐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 자꾸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이렇게 그죠? 두들겨 패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하게 지금 약간은 조금 엇박자가 나면서 그지? 지금 돌아가는 게 살짝은 보이지만 큰 그림에는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우리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달려주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달려준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서는요. 얘기했잖아. 물 밑에서 뭐 하고 있다 그랬어. 발기질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고 있어. 물 밑에서. 그러니까 물 위에서는요. 안 보여. 평화로워 보여.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럼 어떻게 이게 일본 하계올림픽 그거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미국은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죠? 계기를 만들어서 공교롭게 또 어떻게 하계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동계가 바로 또 중국이야. 그치? 희한하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이 될까요? 시진핑도 그냥은 자기가 이제 정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더 크게 보면요, 시진핑도 엉아들과 같이 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제 정세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도 내려오면은 매수. 올라갈 때는 비중 조절은 가능하나 큰 그림에는 8월 셋째 주까지 간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자. 열어두자는 거야. 종목은 모르겠어. 근데 시장은 간다라고 열어두자는 거야. 종목은 시장에 가더라도 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종목 대응이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그냥 ETF 하자. 편하게. 시장은 움직여준다라는 거지. 근데 종목 잘 가는 거, 그죠? 종목이 막 가는 거, 그거보다는 수익률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하게 시장만 분석하면 되잖아. 종목까지, 업종까지 막 분석할 필요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막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얘네는 순환매 하면서 막 팡팡 튀어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뭐, 빠진다기보다는 8월 달까지는 8월 셋째 주까지는 일단은 셋째 주에 고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뭐 둘째 주가 됐던
뭐 그때까지는 윗방향을 보는 게 일단 맞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보자고. 이것도 설명 다 했어요, 미리. 8월 달에 탁 고점을 찍었어. 그 다음엔요, 가격적으로 슝 빠진다 그랬죠. 60일선 밑으로 빠질 거예요. 60일선 밑으로. 세게.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60일선이 뭐 이렇게 돌겠죠. 이제 60일 전으로 가면. 돌아서 올라오고 20일도 이렇게 치고 가면은 이격이 벌어질 거 아니야. 20일을 깨서 60일도 깨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되고 막 이렇게 셋째 주 되면서부터는요, 일단은 챙겨야 돼. 현금을 많이 챙겨야 돼요. 그때 가면 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챙기고 어떻게 돼? 훅 빠지면요. 물론 여기 뭐 인버스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우리는 시간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시간은 지나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가격은 어디까지 간다? 이건 말 못해. 왜?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치? 근데 시간은 어차피 지나. 그 자리를. 그죠? 그 시간은 변곡은 나오긴 나온다라는 거. 변곡기를 잡아낸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8월 셋째 주를 얘기하는 게 그런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엔요. 훅 빠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요. 훅 올라갈 거야. 아마 8월 셋째 주에 만든 고점보다도 고점은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진짜 거기가 꼭대기라면 고점을 높이고 쫙 빠질 가능성이 높아. 다시. 그러니까는 8월 셋째 주 고점 찍고요. 쫙 빠졌다가 또 쫙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 나오는 게 그때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요 사이에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빠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0선이 어떻게 되겠어? 240과 대드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61선이 240선 밑에서 N자 파동을 주면서 파동, 추세와 파동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거기가 끝이라는 얘기야. 거기가 끝이다. 그럼 여기까지 기다리면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 팔면요. 완전 밑이지. 그러니까 저 위에. 그래서 고점 징후를 잡을 때는 기술적인 쌍봉, 그죠? 추세 하락 전환, 5일선에 또는 21선에 이것도 보지만 여기도 꼭대기지만 더 시간론도 어느 정도는 두고 그쯤 가서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때는요. 미리 꼭대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달부터는 시간적인 것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든 안 맞든, 그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차피 분석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다. 이건 무슨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그죠? 제가 이 차트를 막 그리는 내 맘대로 그리는 사람도 아닌 거고. 근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움직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정들을 갖다가 국제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다가 기사들을 토대로 이렇게 한번 엮어봤더니 날짜가 얼추 기술적인 거나 돌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요렇게 엮일 수 있겠구나. 그것 또한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이 그림,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여기서 갔다가 확 죽어서 62, 240 밑에서 이렇게 N자가 나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버블의 꼭대기가 될 거예요. 저기가 버블의 꼭대기가 될 거예요. 금리 인상. 근데 사실은 여기가 꼭대기가 되면 안 되거든. 아직까지는. 왜? 꼭 버블이 터지고 꼭대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금리가 고금리인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버블이 터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금리 인상 안 했어. 그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날짜상으로는 그지. 근데 요번에 빠질 때 했던 그 속도나 그 폭으로 해버리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또 하나 변수는 디지털 화폐. 화폐 개혁. 요거는 경험해보지 우리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요걸 갖고 다른 또 변형된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의 고점은 8월 셋째 주, 그 다음에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확 빠졌다 확 올라가는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 모르겠어. 그 올해 고점이 그죠? 이런 모습. 그랬다가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기잖아요. 확 빠졌다 확 올랐는데 옆으로 겨. 그럼 더 가. 그럼 그 나중에 그때 가서. 근데 얘가 다시 내려와서 240 밑으로 60이 내려오고 그리고 N자로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면 여기가 버블이었구나. 버블의 꼭대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주식 가지고 대응을 하던 인버스 대응을 하던 올라갔을 때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달러를 좀 사놓으시든 그거는 전략적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 다음 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 언제까지? 볼린저 밴드가 수축했다가 확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심선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코스피는 이미 내려왔어. 그죠? 그 신나게 산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축했어요. 이제 확산을 중심선 밑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중심이 12개전, 그러니까 12개전이 깨지면 그땐 조심해야 돼. 밑으로 확산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쌍봉주면서 확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위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 그림 그대로. 그죠? 우리가 그린 그림 그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8월 달에 한번 보자고요. 8월 달에 진짜로 우리가 이미 미리 그려놓은 그림대로 가는지. 그러면 10월 말 11월 달 그림도 기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8월 달에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60선 밑으로 내려온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60선 밑 그림 떠오르는 게 일단 있죠. 60선은 주봉상 중심선, 그 중심선을 깨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일단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밑에 지지라인은 주봉상 21선. 그죠? 주봉상 20일 전후. 그렇게 보고 접근하면 재밌겠지. 그러면 시장을 크게 빠뜨릴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랬어요, 지금? 8월 달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잖아요. 그 사이에 백신이 어떻고 저떻고,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 거는 그냥 등락의 얘기인 거고요. 8월 달에 고점 찍고 쭉 빠질 때 이때는 뭐가 시작돼서요? 미국과 중국이 물 밑에서 발로 막 발기질하고 싸우고 있다가 표면 물 위로 딱 올라오면 그 순간 중국과 미국의 쌈박질, 거기에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가 같이 되고요. 여기 쿼드, 일본, 인도, 호주, 대만, 그죠? 거기에 한국이 어디에 드냐. 그리고 당연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EU,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요게 이제 표면적으로 위로 드러나는 순간. 중심은 지금 중국과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힘이 빠져 있어. 그 다음 타겟은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무슨 이 문제가 터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일본의
하계 올림픽. 요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요거 요 날짜가 딱 됐을 때 그 이후부터는요 잘 체크해야 돼요. 잘 시장도 잘 체크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 어떤 놈이 나오더라도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다?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예요. 일본 하계올림픽 전까지는 그냥 물 밑에서 싸울 거예요. 요게 된 다음에는 미국이 먼저 건들 겁니다. 준비가 다 되면. 그죠? 건들 거고, 거기서 중국이 반응을 하던, 뭐, 누가 반응을 하던. 그래서 그 불똥이 어디서 튀어갖고, 이게 부딪히는 위치가, 또 장소가 남중국해가 될지, 중동이 될지, 한반도가 될지, 그죠? 인도 쪽이 될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어. 하여간 군사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경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가봐야 알아.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생각해놓고 대응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돼요. 그지?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렇다 지금은 겁먹을 자리 아니다. 겁먹을 자리는 아직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말 그리고 5월 달 움직임을 딱 보면 답이 딱 나오겠죠. 그치? 자, 겁먹지 말고 다음 주도 화이팅해서 내려오면 받으세요. 살살. 그 다음에 올라가면 비중 조절. 똑같은 얘기 지금 3번째 하고 있었죠. 요게 핵심이고 이게 몇 주 전부터 여기 우리가 여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자 이제 시작입니다 했을 때 내려오면 마지막 매수 찬스. 요번에도 마지막 매수 찬스. 다음 달 5월 달에 음봉조도 마지막 매수 찬스. 내려오면 매수 찬스. 왜 계속 매수 찬스일까요? 왜 마지막 매수 찬스라고 계속 그리고 있을까 제가? 여기도요 5와20이 골든하다면 50 밑으로 내려오면 마지막 찬스였다는 얘기예요. 또 돌파했죠. 또 50 밑으로 마지막 찬스란 얘기예요. 또 돌파하죠. 또 50 밑으로 내려오면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돼. 왜? 그때는 뭐 20일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는. 근데 그 정도 가야 정고점이 돌파가 된다. 그죠?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이렇게 주말마다는 제가 올릴 생각이에요. 시황을. 물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에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영상을 방송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하고 그냥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다? 되도록이면 다음 주부터는요 주말에 하루 날을 잡아서 요것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질문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지? 이상하게 주식을 하고 이상한 기술적 분석으로 막 얘는 특이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하실 것들도 많고. 그죠? 또 갖고 있는 종목도 여기서 공부한 거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내가 실전에서 내 종목에다가 대입을 하려 그러면 대입해서 뭘 매수를 하건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거를 좀 해석을 해보려 그러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지? 당연히 그것도 실력이나 그 단계에 따라서 공부한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런 거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런 시간을 뭐 올해는 못 하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는 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소통도 하고. 그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 생각이에요. 조만간에 꾸준하게. 그래야 미리 준비도 해놓고 질문도 하고. 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뭐죠? 이거 가입. 그지? 멤버십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좋은 영상 좀 많이 올려줘.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후원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저를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후원을 해주시니까 당연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겠죠. 근데 핵심은 그거야. 즉 멤버십의 핵심은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요즘에는 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냥 마감 방송 그죠. 매일같이 2시부터 장 끝나고 이후까지 하는 그 마감 방송 한 1시간 반 길면 2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 매일같이 하면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 갖고 설명하고 그지. 요게 가장 좋은 공부예요. 지나간 것도 지나간 거지만 차트를 공부할 때도 지금 움직이는 거를 실제 사보고 그저 팔아보고 이러면서 앞으로 얘가 움직일 걸 예측을 해보고 그게 확률이 높아야 다음에 또 내가 종목을 스스로 찾아서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 공부가 가장 빠르게 습득을 그것도 반복해서 그지.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우리는 뭐 리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이거 사세요. 여기서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공부해서 내가 종목 찾아서 그죠? 그거부터지. 찾아서 매수해보고 매도하고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그죠? 혼자 매매하는 게 목표인 그죠? 독립해서 혼자 매매하는 게 목표인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리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여기 와서 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대로 분명히 제 종목을 설명할 때 그거 사면 되겠지. 아니야. 예.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100만 원씩만 사도 이 종목을 우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쵸?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리딩은 성공할래야 할 수가 없어. 시장이 갈 때는 돼요. 그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이 망가지더라. 저도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공부해갖고 종목은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매매하고 그게 연습을 했는데 되면 나가서 혼자 하시면 돼.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고 연습하고 찾아내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냈어. 그러면요. 끝. 더 이상 공부하지 마시고 그 방법대로 계속 평생 하시면 돼. 그게 돈 버는 방법. 공부하면 할수록요. 더 헷갈려. 그지? 자, 잔소리가 길어지니까 4시 좀 넘어서 시작했는데 벌써 5시네. 이것도 좀 편집을 해야겠네. 너무 기네요. 그지? 뭐 이상한 소리 했던 거 좀 자르고 편집을 하면 편집하면 되게 웃겨. 시간 보면요. 여기 시간이 나오니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자르고 해서 되도록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공부들 하시고요. 최근에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핵심은 가고 있는 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고 있는 것도 좋고 출발하고 있는 거. 이제 출발하겠다 하고 시작한 거 있죠. 월봉의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큰 놈이 이제 갓 벌어지면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 그죠? 그런 놈들 매매하시면 길게도 볼 수 있고 단기로도 되고 볼린저 밴드가 월봉이 확산하는 게 눌러줄 때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한 방에 사면 안 돼. 어디까지 눌러줄 줄 알고. 월봉인데요. 그치? 그래서 항상 분할로. 그리고 쌍봉인지 외봉인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살지를 알아. 어떤 종목 안에서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월봉이 볼린저 밴드가 확산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선이 다 올라가고 있는 놈. 그거 안에서 하는데 그럼 주봉이나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쌍봉, 쌍바닥 뭐지?
외봉, 쌍봉 이런 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옷 시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외봉이니까 내려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막 사도 돼. 내려올 때는. 그죠? 근데 이제 5일선 뚫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오히려 밑에 샀으면요, 팔아야 돼. 좀 비중 조절. 정고점 뚫으면요, 그땐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또 5일선 내려오면요, 괜찮아요. 또 막 사도 돼. 알아서 올라갈 건데, 뭐. 그 대신에, 파동도 세 번째다. 그러면 20일 밑으로 줄 것도 열어두고 분할로 하면 돼요. 그래야 이걸 해석이 돼야 비중 조절이 된다고. 그냥 막 사기 시작하면 또 빠질 때마다 사면요, 뭐 20%, 30%, 40%, 50%까지도 가고 막 이래, 비중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팅을 쏘는 방법, 종목을 찾아서 찾는 방법, 베팅을 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매수하는 방법, 그죠? 그게 베팅을 쏘는 방법이겠네.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매도하는 방법까지. 그것까지만 내가 딱 내 방법 만들어 놓으면 게임 끝. 그죠? 기계처럼 그대로만 하면 되는다. 자, 수고들 하셨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부터 또, 월요일 날은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끝났으니까 시초가는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 되면서 중국 시장이 또 올라와 줘야지. 밀어줘야지. 그지? 그러면서 수급 체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잘 체크해 주시고, 막 간다. 그거보다는, 올라갈 때는 확산하면 달라요. 하한선이 밑으로 벌어지면서 위로 간다. 그때는 팔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기 전, 상한선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절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주는 건 괜찮습니다. 또 내려오면 또 사도 돼. 그쵸? 자,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라이브로 볼 수 있을지, 라이브로 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미리 공지를 할 거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아예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랑 이런 걸 제 스케줄이랑 못 잡았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질문하실 것도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